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손버릇이 나쁜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3년 내내 크고 작은 아내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번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건 물론이고 저를 꼬집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처음에는 애교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3년 내내 계속되니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데요. 이제 아내 눈치를 보는데도 지쳤고 몸 구석구석에 멍이 드는 것도 지겹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인데 아내의 행동 가정폭력에 해당할까요? 변호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가정폭력이 비단 남편이 아내에게만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네.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아내분도 많고 피해자가 되는 남성분도 그만큼 많은데 일단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뭐 남녀를 가리지는 않고요. 뭐 약간 비율의 차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매 맞고 사는 남편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실제로 없지 않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아내분이라고 해도 이제 남편분을 뭐 지나치게 남편분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가정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이게 심하다면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아내의 이런 행동들, 뭐 화가 나면은 평소엔 괜찮다가도 화가 나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치고 꼬집고 이런 행동이 좀 반복되고 그 수위도 높아지는 걸로 다 보이는데 남편을 향한 가정폭력의 일종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폭력도 뭐 법적으로 말하는 폭행 이런 거는 이제 일체의 어떤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데요. 뭐 심지어 뭐 삿대질을 잘못해도 폭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실제로 뭐 보니까 아내분께서도 신체를 사용해서 뭐 꼬집거나 또 때리고 뭐 내용을 보니까 멍이 드신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어떤 가정 폭력에 충분히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 아내분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히 뭐 부부 사이라고 해서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형법상 범죄가 있다고 해서 그 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뭐 도의적으로 안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연히 이런 심각하고 하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 뭐 배우자건 남편이건 아내를 그 상대방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충분히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가 무섭다고 하세요, 남편분이. 참 안타깝죠. 사랑해서 결혼하신 그런 관계일 텐데 무섭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의 제기범과 동시에 뭐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거,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피해자 보호 명령이란 제도, 뭐 접근 금지든 어떤 일정의 법원의 조치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 폭력이라는 게 뭐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잘 없어요. 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문제가 되지만 뭐 일단 길거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면 뭐 내가 일방적으로 맞는 뭐 폭행을 당한다면 도망이라도 가면 되지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이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가 돼서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는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요 가정폭력 그 특례법에 그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일정 이제 피해자를 뭐 상당 기간 뭐 격리를 하든지 아니면 퇴거 조치를 명령을 하든지 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욕설이나 그 감정적인 언사를 담아서 계속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전화를 금지한다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이런 피해자 보호 명령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요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이런 내용들을 판단을 해서 어떤 종류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릴지 그래서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런 사례, 지금 아내의 어떤 폭행이 무서워서 거의 이혼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남편분의 사례에 있어서는 뭐 이혼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특별히 법원에 추가적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 피해자 보호 명령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잘 몰라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이 피해자 보호 명령 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좀 전에는 이제 살짝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럼 청구도 법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례법에 잘 내의가 돼 있지만,
그래서 법원 어디다 청구를 하는지 또 청구권자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거든요. 원칙적으로 법원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또 피해자나 아니면 이제 그 아동일 경우에 친권자 또는 뭐 검사도 이제 청구를 이런 거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권자 지금 같은 경우에 남편이겠죠. 그 남편분께서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요. 법원이 그 일정 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일단 원칙적으로는 최장 기간 한 1년 정도 에 한해서 그리고 요 기간은 이제 2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간을 법원이 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 조치, 또 퇴거 조치, 아니면 또 접근 금지, 뭐 전화 금지, 뭐 통신 매체 사용 금지 등의 이런 다양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법원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이걸 또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요 가해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가정폭력이 정말 안타깝게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상담해 보면 가정폭력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네. 정말 많잖아요. 네, 이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생각하지조차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정폭력이 일어날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고 피할 맞습니다. 곳이 없죠.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법적인 측면은 뭐 조금 약간 논의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부부 사이의 일 아니면 뭐 가족 관계 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폭발 이런 게 발생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 상담 사례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마주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잘못된 어떤 언사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폭행이나 이런 게 1회에 그치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어떤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게 계속해서 좀 상승 효과가 어떤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뭐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대화를 좀 잠시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조금 감정적으로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사이의 일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밀접하게 그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가 이제 가사소송이나 이혼소송 많이 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점은 잠시 좀 어떤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어떤 잘못된 언사나 잘못된 행동이 시작되면 끝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잠깐 뭐 멈춤, 누구든지 둘 중에 한 분이 잠깐이라도 이런 그런 폭력이나 어떤 폭언 행사를 좀 멈추고 잠시 한 1분만이라도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그런 그 더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는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하나의 어떤 제 상담 경험상 좀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 요거 추가해서 뭐 가정폭력이 발생을 한다면 진짜 근데 도저히 이제 대화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뭐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런 법적인 조치들 특히 뭐 꼭 이혼을 전제로 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가정폭력 그 범죄특별법은 또 가사소송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셔라도 반드시 이걸 이혼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이나마 뭐 좀 격리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상대방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걸고 규율하고 있는 것도 조금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떤 처벌보다. 그래서 이런 그 구제 조치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고 뭐 반드시 이혼해야겠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좀 잠시 서로 떨어져 있는 거를 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분께서 이혼 소송 준비하고 계신데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 점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너무 심각하게 무려 3년 정도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이제 이혼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배우자의 폭력이라고 한다면 굳이 재판상 이혼 사유를 따지자고 한다면 뭐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그러니까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아니면 기타 이혼 사유, 이게 장기간 기속됐으니까 해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판상 소송으로 처리한다고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제로 멍도 들고 어떤 그 생리적인 어떤 신체 훼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진단서나 아니면 뭐 멍든 부분에 대한 사진, 그래서 충분히 재판부가 이거를 도저히 이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를 납득할 정도의 어떤 그런 증거들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폭행 관련한 뭐 녹취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다면 뭐 실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변호사님과 함께 가정폭력 대처법, 그리고 이 가정폭력에서 이어지는 이혼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변호사님 말씀 잘 좀 기억하셔서 좀 차근차근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가정폭력은 절대 안 되겠죠. 이 굴레는 빨리 끊어내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